네, 오늘 금요일 아침 신문은 한국은행이 올해만 2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예금이 늘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금융기관에 묶여있는 이른바 돈맥 경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만 1년 사이 정기예금이 7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도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의식해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온라인몰에서 시작된 초저가 판매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의 할인 경쟁에서도 디플레이션의 전조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통업체들의 할인 전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낮아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비가 더 줄고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겁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디플레이션의 핵심이며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미뤄져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 조작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압수수색까지 받은 한 연예 기획사가 10만 개가 넘는 아이들을 동원해 온라인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 1 방송 당시 이 회사 간부가 10만 개가 넘는 아이디를 가져와 소속 출연자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투표하는 데 사용된 아이디가 한 사람당 평균 1,400개 정도였고 하루에 할당된 투표량을 다 채울 때까지 집에도 못 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연예 기획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승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는 셔틀 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기 불편한 탑승동에 저비용 항공사를 몰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비공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탑승동을 아예 저비용 항공사 전용 터미널로 만드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은 모두 똑같이 공항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 승객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당초 올해 2월 항공사 재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